네, 오늘은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지만 11월 달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어떻게 11월 한 달 동안 좋은 수익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업종 차트로 좀 보게 되면은 11월 한 달 동안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11월을 되돌아봤을 때 굉장히 장이 좋았어요. 먼저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한 달 동안 정말 좋은 질 좋은 상승이라고 표현하는 게 참 어울릴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장세로 이날이 이제 11월 2일로 첫 거래일이었는데 오늘까지 비록 오늘 음목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만 5일선을 깨는 음목이 다시 나왔습니다만 11월 한 달을 복귀해 보았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었다. 아주 좋은 흐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일단 시장 자체가 12%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었다라고 평론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외국인들이 이끌어 보다 보니까 당연히 좀 시총이 높고 외국인들이 좀 안전하게 살 만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등등 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법한 반도체 주식과 2차 전지 주식들의 좀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서 좀 11월 달을 복귀를 해보자면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1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다만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코스닥의 상승은 그렇게 우리가 코스피만큼 뭐 대단하지 않았다라고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인 즉슨 비교적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들의 상승을 해줬죠. 우리가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대형주, 2차 전지 대형주, 거기에 플러스 그동안 정말 너무너무 오랜 시간 눌려 있었던 해운주, 조선주들 이런 시크니컬 업체들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비교적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 소위 말하는 셀트리온 삼형제 뭐 이런 친구들이 조금 월말 후반에 터져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피 대비 조금 우리가 느끼기에 조금 시장이 그렇게 좋았나 싶을 정도로 약간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그러니까 주도주가 없이 조금씩 돌아서 올라와 줬어요. 이래서 오늘은 물론 이제 LG화학과 삼성 SDI가 함께 가주면서 2차 전지 코스닥 주식들은 꾸준히 올라와 줬죠. 11월 한 달 동안 꾸준히 올라와 줬지만 그런 몇몇의 주식들을 제외해 놓고서는 섹터 자체가 정말 많잖아요. 코스닥 내에서도. 근데 뭐 오늘은 핸드폰 부품주, 내일 뭐 그 다음 날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제약 바이오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돌고 돌아서 전반적인 코스닥 주식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계좌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조금 없어지면서 우리가 코스닥에서는 조금 체감상 그렇게 코스피 대비 크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상승을 크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스피에 비해서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조금 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1월 1일부터 오늘 11월 30일까지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를 한번 차트를 띄워봤어요.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거를 많이 사줬는지 보니까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등이 SK 하이닉스에 올라와 있네요. SK 하이닉스 올라와 있고 차트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올라와 있고 2등이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삼성 SDI 그다음에 역시 세 번째 이제 전기 2차 전지 대형주인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MSCI에 다시 새롭게 편입이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도 보시게 되면 무려 67만 주가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연기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기관보다도 이 외국인들이 정말 무섭게 사들이고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MSCI 때문에 들어오는 수급일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상장 때 잠깐 핫하고 나서 사실 이렇다 할 주식의 퍼포밍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못했는데 우리가 이제 수급을 한번 추적을 해보면 지금
이 기간 동안 계속 외국인의 수급이 쌓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가격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대로 보시면 그냥 러프하게 봤을 때, 그러니까 아주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16만 원 초반대부터 17만 8천 원대까지 계속 지금 물론 오늘 어제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히 아주 탄탄한 가격대, 그러니까 굉장히 지지가 되는 탄탄한 가격대를 외국인들이 만들어 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바이오 주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드리는 셀트리온 삼형제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세 번째로 SK 바이오팜을 늘 설명을 드리는데요. 테마주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이 세 개의 회사들은, 이 세 개의 그룹은 좀 테마주라 보기가 힘들고 실체가 있는, 좀 우리가 뭔가 실적을 좀 기대 봄직할 만한 그런 바이오 제약, 바이오 관련 주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SK 바이오팜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좀 이 주식을 좀 길게 보고 싶어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차트를 띄워드리면서 한번 비교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당연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더 좋은 주식이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의논할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약간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얼마나 이 상장 초기에 아주 뚝 떨어져서 아주 사람을 곤욕스럽게 만들다가 다시 V자로 하다가 쭉 내려왔어요. 쭉 내려왔죠. 그러다가 바닥을 좀 다지고 이렇게 쌍바닥 한번 다지고 마지막 더블 바닥 해서 이렇게 크게 바닥 한번 다지고 나더니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SK 바이오팜이 이 각도로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각도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그거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오를 것 같습니다. 혹은 올라갑니다라고 아주 절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개인적인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에 대한 아주 긴 뷰, 그러니까 정말 중기적도 아니고 아주 아주 장기적인 뷰는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많이 사들이지 않거든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수급적으로 가격과 수급이 바닥을 확실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우하향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상향을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외로 아모레파시픽이 그래도 상위권에 또 이름을 올렸어요. 다만 이제 왕이 부장이 와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시진핑이 방한하겠다라는 말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완벽히 좀 코로나가 끝나줘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완벽히 좀 끝나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행과 항공이 다 완전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우리가 한 70%, 80% 이상 정말 대다수가 이제 재정상화가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서 소위 말하는 유커들이 입국을 해줘서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을 좀 사줄 때 그럴 때 뭔가 좀 이 주식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주가가 처졌던 이유도 외국인이 팔아서예요. 물론 기관도 어느 정도 팔아줬지만, 기관도 좀 팔아준 게 없지 않아 있지만, 기본적으로 11월 한 달이 특히 외국인의 장세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앞으로는 특히 이번 연도 3월부터 9월이 동학개미들이 시장을 끌어왔다면은 10월 말부터는 외국인이 끌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수급의 포커스를 기관이나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주식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은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있죠. 물론 현대 미포조선도 있고 HMM도 있고 제가 앞서 동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운주와 조선주 굉장히 11월 한 달 동안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주식이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이끌어줄 때는 이런 외국인의 좀 외국인과 물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과 기간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봤었을 때 앞으로
조선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잠깐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빅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이제 조선주가 많이 눌려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번의 빅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주가는 좀 눌리게 되죠. 근데 이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주들이 좀 이렇게 다시 배를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가 됐고 또 새롭게 또 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빅사이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섹터의 빅사이클을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조선주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지만, 왜냐하면 그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게 조선주가 쉬지 않고 마치 우리가 제약바이오주가 막 올라가듯이 혹은 2차전지 주식이 막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빅사이클이 도래했으면 분명하지만 21선이나 11선 사이 정도의 눌림은 충분히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담아보시고자 하는 분들은 그때 한번 그 눌림목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듯 싶고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날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코스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이날이었어요. 음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깨진 않았지만 만약에 다음날 깬다면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좀 그날이었어요. 오늘이 거의 11월 한 달 동안 계속 한 번도 5일선을 깬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음봉으로 5일선을 깨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다라고 한다면 내일 바로 다시 5일선을 탄다? 양봉으로 타준다? 라고 한다라면 뭐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에 내일도 음봉으로 내려와 준다면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나신 종목들에 한해서 조금 수익을 좀 챙겨 가시고 현금을 좀 만들어 놨다가 지수가 다시 눌림목을 딛고 올라설 때 그때 다시 그 현금을 좀 유용하게 이용하시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날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피는 깨지 않았는데 코스닥은 깼다. 자, 이날이요. 이 캔들 코스닥은 깼다. 근데 다음날 바로 양봉으로 메꿔주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봉으로 메꿔줬죠. 그리고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갔어요. 다만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깨주지 않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기본적으로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코스닥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내일 만약에 코스닥도 음봉으로 5일선을 깨준다면은 우리 코스닥 종목들도 한번 수익이 나져 있는 것들은 좀 나는 이 종목에서 좀 수익이 좀 크게 났는데 그동안 끌고 오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났는데 하는 종목들은 수익 실현하셔서 현금을 좀 만들어 두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코스닥 종목들은 좀 더 끌고 갈 수 있겠죠. 여튼 오늘은 월 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아시아에서 MSCI 리밸런싱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포션을 0.26% 줄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정하기로는 맥시멈 2조 정도 그리고 미니멈 1조 5천억 정도를 지금 외국인이 뺐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거의 다 뺀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시장 정보를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에서 2조 4천억 정도를 지금 매도를 해줬어요.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차익 매도도 물론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쿠웨이트가 이제 새롭게 편입이 되면서 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우리나라 그 포션 자체가 0.26% 줄면서 나온 매도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내일이나 이번 주 내내 조금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수급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선물도 좀 6천억 매도가 나왔어요. 그동안 계속 선물을 사 모았었는데 외국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MSCI 관련해서 조금 비중을 줄이고자 나온 물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내일이나 요번 주 화수 목금까지 조금 긴 호흡으로 뭐 이 아주 긴 호흡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3, 4일 정도 외국인의 추이를 더 살펴봐야 우리가 한번 방향성을 잡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루만 가지고 이제 시장이 꺾였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듯 싶습니다. 다만 시장이 꺾인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은 다시 한번 재도약을 위한 눌림이지 시장의 방향이 완전히 마이너스로 꺾여서 막 이제부터는 계속 하락입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또 때가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쯤이면 우리가 주식을 다시 사볼만 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코스피 기준으로 5일선을 음봉으로 깨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수익이 많이 난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11월 한 달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좀 시장 대비 정리를 해드렸고, 그리고 몇몇 종목들도 짚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국내 주식 동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